안녕하십니까. 최태일의 책 소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앞의 최태일의 이념 강좌 10번째 시간에서 5.18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5.18이 지금 민주운동이라고 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5.18은 민주운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좌파의 기동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5.18과 밀접한 인물, 우리가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전두환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은 그동안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잘못된 이미지가 많았는데, 지금 우파 진영의 우리 국민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은 독재자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출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5천년의 가난을 벗어나게 한 위대한 대통령 두 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물론 과도 있습니다만 공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에 비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파 진영에서 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참으로 잘못된 평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우파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 민주의 위대한 대통령 인정받기까지 그 전까지는 그 두 분조차 그런 좌파들에서 아주 친일파 그리고 독재자 이런 오명을 많이 받아왔죠. 그런데 마침내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 두 분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 진영 내에서도 아직 그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이제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제익평전, 김제익평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김제익평전을 보아야 비로소 전두환 대통령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도 있는데요. 그 책은 제목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김제익평전과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이 두 권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바로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고승철, 이완배 두 분이 쓴 김제익평전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자유와 진실에 소개를 했는데요. 이 자유와 진실에 이 책은 우파가 읽어야 할 기본서 25권을 요약한 책입니다. 이게 16번의 김제익평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제익평전이라는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렵고 전체가 좀 두꺼우니까 다 보기가 힘드시면은 먼저 자유와 진실의 제16에 나와 있는 이 김제익평전에 대한 소개 글부터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전두환 대통령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분에 대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그분을 옆에서 지켜본 분이 회고록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이 세 권, 김제익평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이라는 세 권을 통해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김제익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김제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김제익평전에 잘 나와 있는데요. 김제익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 대통령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진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걸
흔히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시절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꼽힌 시절이었느냐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군사독재 시절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고, 시장경제를 도입했다라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교획경제를 주도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는 것은 그러한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꼽히울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박정희 시절만 하더라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어떤 개발 독재를 도입을 하더라도 우리 그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야 됐던 그런 시기였다. 박정희 독재는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겠죠. 그리고 박정희 시절 때 했던 경제개발 5개년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했던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은 소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경제를 도입을 해서 국가 주도로 기간 산업을 이끌고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소련을 위시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실패했죠. 그런데 박정희의 그 계획경제는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물게 유일하게 성공한 그런 어떤 그 계획경제를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박정희의 계획경제 시대, 그거는 시장경제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 말기에 가서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의 어떤 단점들, 약점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도 말에 가서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익이 박정희 때도 경제 관료로 있었고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만, 박정희와 다른 관료들의 워낙 그동안 국가 주도 계획 경제에 치우친 그것을 이렇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 뒤로 전두환이 새로운 국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됐죠. 그러면서 전두환이 발탁했던 인물이 바로 김재익이었던 것입니다. 전두환은 김재익을 통해서 경제는 당신이 책임져라,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 권력을 김재익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재익이 김재 혼자서 과연 그런 그동안의 그전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김재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김재익이 추진했던 가장 최초의 정책이 바로 물가 안정화 정책이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 요인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주곡 수매가 였던 것이죠. 주곡 수매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물가 안정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곡 수매가의 안정적 어떤 유지, 이것은 바로 농민들의 표를 잃어버리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삼허씨를 비롯한 군부 실세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안 됐죠. 임금 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임금 억제 정책을 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의 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정권을 유지해야 했던 그런 신군부 세력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익은 그런 와중에 예산 증액을 아예 하지 않는 예산 동결 조치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주곡 수매가의 안정적 유지, 임금의 억제, 예산 동결,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이 시행되려면 김재 혼자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전두환의 강력한 지지가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두환이 김재익이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했던 그 비결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전두환도 김재익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력을 갖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두환이 머리가 나쁘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두환이 경제를 모른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재익이 경제 가정교사를 하면서 전두환은 그 충실한 학생으로 충실히 경제 수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권력을 장하고 난 뒤에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한 인물은 저는 전두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이야말로 김재익의 경제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지하고 강력한 힘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물가 안정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재익은 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미제스를 스승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까지의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이것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깨닫고 이거를 민간 주도의 어떤 그 경제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결코 발전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재익이 전두환의 부름을 받고 국보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김재익의 아들, 그때 대학생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아들이 전두환은 완전히 군사 독재자인데 아버지가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떤 민족 반역자의 길을 걸으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했을 때 그 아들에게 김재익이 했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다. 라고 아들을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김재익의 그러한 어떤 정신에서 마치 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하면서 고독한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것과 유사한 그런 정신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한 김재익의 경제 철학을 전두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정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두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전두환의 지도력을 지금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두환의 지도력 중에서 그런 군사 독재자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던 위대한 선각자로서의 전두환의 모습,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다시 새로운 내년 3월 9일로 있을 정권교체라는 엄청난 우리 역사적 전환기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우파의 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높이 그 우려를 보고 있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것을 우파 인사들도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전두환에 대해서 잘못 씌워진 이러한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우파 진영 시민단체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당당하게 전두환의 복권 그리고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인식,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 최태일의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